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온화하고 좋습니다. 이제는 겨울철은 다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밖에 나가 보니까 얼음이 얼은데다가 또 밤에 눈이 살짝 와가지고 엄청나게 미끄럽습니다. 지금에는 좀 해가 나가지고 덜한데 아침, 그래서 그런 날은 아침 일찍 나가는 데는 상당히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 가다 보면은 다리에다가 부목을 대가지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낙상에 의해서 이제 치료를 병원에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나이가 젊어서는, 저도 나이가 젊어서는 얼음치기, 아이들이 놀 때 얼음치기 하다가는 자빠지고 난리치고 해도 여간에서 뼈가 잘 안 부러져요. 레진당도 그렇게 나이가 젊으니까 동작이 예민해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면은 동작도 둔해지고 순발력이 떨어져가지고 평형 감각이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나이 먹으면은. 그렇지만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평형 감각이 아주 예민하고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넘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심하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는 그런 차이 때문에 똑같이 넘어져도 강도는 틀리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뼈도 약해져 있는 상태고, 젊었을 때 한창 어릴 때 클 때는 뼈가 탄탄할 거 아니에요. 그때야 저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노는 놀이 문화라는 게 얼음이 얼면은 얼음 데 가가지고 이제 다니고 하는 것이 이제 아이들이 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얼음에서 노는 기구가 없어가지고 그 얼음에서 막 뛰어가다가 딱 서면은 쫙 밀립니다. 밀리는 이제 기분이 이제 스키 타는 기분이죠. 그래 막 달리다가 이제 딱 서면은 쫙 밀려서 나가는 그 재미로 이제 달리고 그래요. 여기서 기구라는 게 전혀 없이 막 얼음에서 뛰어가지고 딱 정지를 하면은 달리던 힘으로 쫙 나갑니다. 그 재미로 달리고 그 지경을 펼치면서도 자빠지고 난리치고 그래가지고 심하게 자빠진 아이들이 또 좀 아프죠. 그렇지만 또 하룻밤 자가 나오면 또 금방 나요. 그래가지고 또 나오고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는 무지 많이 자빠져도 뼈도 안 부러지고 조금 좀 아파도 금방 낫고 그래요. 젊어서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사실상. 나이가 지금 10대나 20대 초반 되는 사람들은 건강관리 잘한 사람들은 넘어져도 뼈가 잘 안 부러져요. 뼈가 잘 부러진다 해도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은 골 밀도가 푸석해지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그 전에 얘기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서 이제 이불을 깨다가도 이제 삐끗해가지고 허리가 완전히 부러지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골다공증이고 아주 뼈가 약해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침을 하다가 뼈가 부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골다공증이라고 뼈 검사를 잘 하나요? 잘 안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 나오는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나이를 먹게 되면은 침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침이 잘 나오지 않아요. 침이 옛날에 우리가 클 때는, 나이가 어릴 때는 콧물, 침물이 너무 나와 스타일이에요. 코도 너무 나와가지고, 코가 이제 이렇게 숨을 쉬면은 코가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이 턱 밑에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코를 들어 마시면은 쑥 들어가고 또 가만히 쉬면은 내려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코를 닦을 때는 이걸로 이제 닦습니다. 입에서도 춤이 나이가 젊었을 때는 침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춤을 질질질질 흘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질질질 흘려요. 그렇지만 나이 먹으면 나중에 침이 잘 안 나오잖아요. 침이 잘 안 나오면은 혓바닥이 갈라지고 완전히 치아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침이 충치 예방도 되고 이빨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침이 소화도 시켜주고 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침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약을 너무 오남용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그런 데서 와요. 저는 약을 평생 동안 감기약 한 번 안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회사 다닐 때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건강검진을 하지만은, 한 번도 약을 먹지 않아요. 혈압이 높다고 하는데도 안 먹었어요, 사실상. 혈압약도 그게 부작용이 없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그런 걸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먹게 되면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부작용이 나타나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침이 양이 줄어든다, 입이 마른다 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약을 너무 오남용을 했을 경우에 생깁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걸렸을 때는 약을 먹어야 되지만은 심각한 병이라든가 약을 먹어야 되지만은 가능하면 병이 안 걸리도록 예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도 좀 끊고 그렇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잘 해야지만은 질병이 걸리지 않는다. 저는 원래 술, 담배를 안 하고 커피도 지금에 전혀 안 먹습니다. 커피를 먹으면은 좋다고 해서 먹어보니까 별로, 저 같은 경우는 체질이 굴을 먹으면은 그냥 작살나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굴은 먹고 싶은데 굴은 못 먹어요. 가장 알러지가 저한테는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자기 체질의 사상 체질이라고 하는데 체질에 잘 맞는 음식을 선택해서 먹어야 돼요.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이 또 있습니다. 소음 체질이니 태양 체질이니 뭔 체질이니 하는 게 있잖아요. 체질에 따라서 다 음식이
이제 궁합이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잘 먹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그 생활 수칙을 지켜야 돼요.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이제 50대 아들이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간병비 부담이다 뭐다 해서 가정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모들도 건강 관리를 잘하고 아이들도 잘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가 건강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은 자식한테도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기도 병 걸리고 자식한테도 부담이 되고 나는 살면서 평생 자식한테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그 살아가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끔찍한 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치매라는 게 그 알츠하이머 치매는 그거는 이제 질병으로서 오는 치매고 혈관성이라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 핏줄에 이상이 생겨서 이제 뇌세포가 뉴런이 죽어서 오는 질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혈관에 그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담배, 술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주를 하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전에는 담배는 한 모금도 안 되고 그건 백해무익이다 하고 술은 한두 잔은 괜찮다 하지만은 요즘에는 한두 잔도 안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병원비를 다 마련해 놓는다 해도 가족한테 피해가 가고 부담이 갑니다. 돈이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있다 해도 치매 같은 게 걸리면은 온 가족이 매달려서 돌봐야 합니다. 간병인한테 맡긴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간병인들도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사실상 그 뭐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을 받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간병인이 그 CCTV를 통해서 그 환자한테 그 나쁜 행동을 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짜증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돈이 있고 여유가 있다고 그래도 그 생활 자체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자식한테 부담을 안 주려면은 100살을 넘게 살아도 아주 기억력도 챙챙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청시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담배 같은 걸 많이 피게 되면은 혈관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나빠지면은 머리에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핏줄이 막힌다는 얘기예요. 조금씩 막히면서 막히면은 잘 몰라요, 자기도. 뇌경색이 작게, 아주 작게 미세하게 오는 경우에는 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억력만 조금 떨어진다 뿐이지.
그래서 혈관이 나빠지면은 복구하기가 힘듭니다. 핏줄이 완전히 막혀서 신경이 죽어버렸는데 회복이 되나요?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는 지금 이 연구 개발을 해서 치료제가 나온다고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혈관이 건강한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나오면은 앞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치매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암도 무섭지만은 항암제를 치료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자인데, 침타자, 그 다음에 액체 액자 해서 침을 갖다가 이제 타액이다. 그렇게 한자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살을 먹으면서 치매도 안 걸리고 파상풍, 대상포진 뭐 이런 예방주사도 맞아야 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주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나오는 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예방주사를 맞고 치아관리도 스케일링을 자주 하고 그렇게 저는 하도 치과에 자주 가가지고 그 치석이라는 게 없습니다. 치석이 없으면은 스케일링을 하지 않고 진료비도 7,000원밖에 안 나와요. 소독만 해주고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뭐 속에 뭐 병이 있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건강 진단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직장에 다닐 때는 매년 했습니다만은 그게 퇴직하고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동안에 못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본 건강관리는 이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가 좀 있다 하더라도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식사량을 조절하고 건전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친구 하나도 이제 그 나이 많이 먹으면은 이제 혈관이 나빠지니까 아스피린을 사가지고 미리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스피린을 먹게 되면은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게 예방할 수 있다 해서 미리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러는데도 이 세상에 약이라는 게 부작용이 없는 게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한약 같은 경우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은 이제 식약 동본이라고 해서 먹는 음식이나 이 약이나 우리가 먹고 섭취하는 거라 식약 동본의 약은 이제 음식물과 같기 때문에 부작용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하지만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약을 오남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 달라. 자기도 이제 병원에 안 가고 이제 약국에 막 팔아가지고 머리 아프면 뭐 좀 달라 해서 먹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죽을 병이 안 걸렸으면은 약을 먹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항상 제가 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건전한 생활을 해가지고 침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릴 때처럼 침을 질질질 흘릴 정도로 나오게 되면은 그 충치도 예방을 하고 잇몸도 좋아지고 그 침이 하는 그 역할이 많습니다. 그래서
침이 많이 나와요. 나이 많이 먹으면은 이제 밤에 잘 때 침이 마르니까 머리맡에다가 이제 물주전자를 갖다 놔라. 그래가지고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관리를 잘한 사람들은 100살을 먹어도 침이 쭉쭉쭉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침도 잘 나오고 이제 그렇게 뭐든지 다 나와야 돼요. 이 구강 건조증, 그다음에 안구 건조증. 그 눈에도 적당한 수분이 나와야 됩니다. 안액이 적당히 나와야 되고 구강에도 침이 적당히 나와야 되고 그래서 구강 건조증,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눈도 안액이 적절하게 나와야 이 눈알이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 안액이라는 게 기름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씻어주기도 하고 병균도 씻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나이 많이 먹으면은 그 눈에서 눈물이 질질질질 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눈물이 이제 안액 눈물 안액이 이제 안액이 나와가지고 이제 눈물이 흘러서 이제 배설되는 그 길이 있거든요. 거기가 막혀버리면 눈물이 밖으로 질질질 흘러 나옵니다. 그래서 안액도라든가 구강도 이런 데가 청결하게 잘 돼야 눈물이 잘 나왔다가 다시 또 눈물길로 배설되고 침도 마찬가지고 침샘도 나오는 타액도가 있거든요. 그런 길이 잘 막히지 않고 아주 하수구 물이 쫙쫙 빠지는 식으로 잘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건전한 생활을 해야 그게 이제 유지가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은 아프고 나면은 참 이 신체라는 게 참 신비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인간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참 신비스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성인병이라는 게 생활 습관 병이라고 하잖아요. 평상시 건전한 생활을 했느냐, 아니면 건전한 생활을 못해서 생활 습관이 나빠서 생긴 병이 성인병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음을 한다든가 술, 담배를 한다든가 자기 너무 좋아하는 음식만 편식한다든가 그런 것도 좋지 않거든요. 좋지 않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 관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이제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환자 중에는 침이 잘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침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아주 안정되고 편안한 집에서 아주 여유롭게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이제 살 때 보니까 침이 너무 나와가지고 막 질질 흘릴 정도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껌을 씹어라, 채소를 먹어라, 흰 것을 먹어라,
난리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신경성, 그러니까 그 마음,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따라서 그 자기의 건강이 좌우된다. 보통 사람들은 스트레스는 화를 내서 풀어야 된다. 절대로요. 자기가 그 부모가 된 입장에서 아이를 훈계하려고 호초리를 갖다가 때리잖아요. 때리는 부모님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화풀이를 한다고 해서 화풀이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화를 내잖아요. 그 자체가 하면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교육 훈육을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때린다고 해도 자식이 그 아픔을 신음을 할 때 스트레스를 좀 더 안 받는다? 즐겁다? 즐거운 호르몬이 쫙쫙 나오나요? 쾌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 성격상 그렇게 해야 쾌감을 느낀다. 천만에요. 자기 스스로는 쾌감을 느낄지는 몰라도 몸 자체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는데 아파트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 고집만 부리고 내 주장만 내세운다 하는 사람도 그 사람 자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 사람 주장이 너무 뚜렷하고 너무 주장이 심해. 그 사람은 정말로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자기 딴에는 안 받고 기분이 좋다. 내가 마음대로 참 얘기를 하니까 말빨도 잘 통하고 그러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데 생각을 하지만은 이 사람의 신체라는 거는 받아들이는 게 자기 기분하고는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장수한다. 그 얘기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남을 도와가지고 마음이 쓰린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는 거고, 남을 도와가지고 기분이 좋으면은 그게 선행이 되는 겁니다. 대개 보면 이제 남을 도와주는 걸 아주 정말로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이렇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쌓여 있어도 선행을 못해. 남인데 돈 주면은 내 속이 뒤집혀 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격상. 그런 사람은 도리어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만 원이라도 다른 사람인데 선행을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질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한 푼도 없고 거지로 살아도 남을 돕는데 흔쾌히 기분이 좋고 그 좋은 호르몬이 쫙쫙 엔돌핀이 쏟아진다 하는 사람들은 그 선행을 해도 됩니다. 그런 성격의 사람들은 장수를 한다 그런 얘기죠. 선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다 장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성 자체가 남을 도우면서 사는 것이 정말로 기분이 좋다. 그 남녀 간에 연애하는 것보다 더 흥미롭고 기분이 좋다. 그런 사람들은 선행을 계속하게 되면은 건강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인성상, 성격상 돈이 너무 많아서 평생 다 쓰지 못하고 1천조, 100조
2천조 가지고 있는 사람도 10,000원 한 장을 다른 사람한테 선행을 하는데 속이 뒤집힌다. 탐남한테는 속이 뒤집히지만은 참 기분 좋은 척 하면서 선행을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해도 선행을 해도 속은 뒤집히고 있으니까 그 죽음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걸 아시고 자기 인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좋아요. 어떤 이제 아파트 같은데 점이 살다 보면은 저 집 사람은 지독하게 좀 고집이 세다. 자기 주장이 너무 세다. 뭔 어떤 얘기를 해도 도대체 듣지를 않고 청개구리 같이 늘상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하면은 내 성질이 그러니까 나는 그게 마음이 딱 맞아서 아주 즐거워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요. 남인데 남이 싫다는 것을 이제 아파트 관리 사무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공동생활 수칙을 매일 방송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라. 담배를 계단에서 피우지 말고 아파트 밖으로 문에서 30m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 해도 청개구리처럼 계속 피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숨어서 피우기 때문에 그게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자기는 안 받는 것 같지만 받습니다. 받아요. 받아요. 그리고 남들이 싫다는 걸 꼭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기한테 자기 딴에는 즐겁고 나는 스트레스 전혀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몸 자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것만큼 평화롭게 살아야 원만하게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몸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공동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싫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공동생활이라는 게 자기는 개인주택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하고 또 같이 살면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동주택에서는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만일 한다고 그러면 뭐 개인주택 같으면은 일단 그 집 한 채 짓고는 그 안에서 뭐 노래를 부르든 개가 짖어가지고 버글버글 하든 주부 가서 뭐 싸움을 하든 피아노를 꽝꽝꽝꽝 치든 문을 활짝 열어놓고 훌럭 벗고 왔다 갔다 하든 뭔 상관이에요.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런 남한테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스트레스를 받아요. 받습니다. 그게 쌓이면은 결국은 나이 먹게 되면은 병으로 그것도 생활 습관 병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건강이 결정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